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입니다. 자,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 오고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세기형이 아니라 21세기형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의 현대자동차하고 GM의 제휴 관계, 그리고 폭스바겐 공장 폐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혼다와 닛산 합병도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일단 두 회사는 2026년 8월까지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연간 800만 대 이상의 규모의 경제 추진한다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1조 원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더불어서 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동 조달을 활용한다. 그런데 이런 모형 내용들이 지금 이 미베 토시로 혼다 사장 말 맞따라 합병 효과는 2030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닛산이 만약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한다고 그러면은 2026년 최종적인 사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니케이,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죠. 니케이는 혼다와 닛산의 지주회사 비율이 혼다 5, 닛산 1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혼다가 77에 78, 닛산이 15에서 16, 미쓰비시가 6에서 7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 르노가 3%가 들어가죠. 근데 이 이야기는 곧 혼다가 닛산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형태를 지금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합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인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합병을 쓰는 이유가 혼다와 닛산 두 개 다 브랜드 살리겠다는 건데 사실 현대하고 기아가 했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회사 하나에 두 개 브랜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 가지 그 두 회사 합병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드러난 게 모델 라인업이 그 중복된다. 또 전기차가 부족하다. 또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 두 회사 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강점이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느 하나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입니다. 또 그걸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중복 투자가 되는 거고요. 또 더 이제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뭐 많이 이야기했던 플랫폼 경우인데 이제 플랫폼은 요즘은 두 가지로 바뀌었죠. 차체 플랫폼하고 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전기 전자 플랫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플랫폼 공유에서 이 차체 플랫폼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두 회사 간에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뉴노리산 얼라이언스 과정에서 우리가 익히 봤듯이 15년이 걸렸지만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CMF란 플랫폼 그때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완전히 통일화돼서 두 회사에 공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은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혼다는 GM 플랫폼을 갖다 쓰다가 그걸 이제 끝냈고요. 닛산은 리프란 차를 2010년에 그 닛산 미쓰비시 아이미브라고 하는 전기차 그때 있었어요. 그 차와 함께 빠르게 전기차 진입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진척이 없었죠.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플랫폼 공유가 지금 상황에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입니다. 중국 시장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의 스마트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시장에서 일본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4년에 28.4%였다가 2019년에 24.2%, 2021년에 22%, 2022년에 19%, 작년에는 15%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본 차만이 아닙니다. 뭐 독일차, 미국차, 한국차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전쟁을 확보해서 세계 시장으로 커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죠. 그건 미국의 큰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컸을 때 미국의 신차 판매 대수가 연간 1754만 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시장이 가장 큽니다. 작년에 3009만 대였습니다. 두 배 가까이 크죠. 이제 중국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다도
이거 인수합병 이야기 전에 중국 전기차 공장을 지난 10월 달에 가동을 시작했고요. 2027년까지 7개 신차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죠. 닛산도 5개 신차 출시하고 모멘타, 화웨이 등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 협력을 해서 스마트카를 만들겠다 하는 전략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병 얘기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닛산과 혼다는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본고지가 미국입니다. 분명 일본이 주인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토요타가 일본 회사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큰 회사들이 미국 중심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고 그 라인업에서 닛산과 혼다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라인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그게 결국은 합병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20세기형 패러다임 근거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그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미 기존 자동차 회사보다 더 높은 이제 자본 지출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텔란스 그룹이 미국과 이탈리아와 프랑스 회사, 세 개 회사 합쳐서 각기 다른 라인업이 시너지를 내서 판매를 늘려서 한때는 처음에 합병할 때는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스텔란티스 판매 대수가 639만 대였습니다. GM보다 많긴 했죠. 세계 4위였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라인업 문제가 있는 거죠. 라인업 문제 이제 특히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은 미국 브랜드 클라이슬러를 빼놓고는 램 빼놓고는 다 소형차 유저예요.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인데 이 분야는 폭스바겐의 카리아다가 50조를 투자하고도 실패한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근데 그것이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런 위험이 여기에도 도사리고 있는 거죠. 사실 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소프트웨어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셋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속에서 하드웨어가 디지털 셋시고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죠. 디지털 셋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인포테인먼트도 안 되고 자율주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두 회사 합병이 정부 주도의 합병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차근차근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오다가 발표한 게 아니고 올 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대만의 폭스폰이 닛산의 르노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비치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진도가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혼다가 주도해서 닛산을 합병한다. 그런 걸로 가게 됐는데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외형상으로 20세기형 패러다임, 연간 뭐 몇백만 대를 20세기 말에는 400만 대 생산하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1000만 대가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금 정부 주도의 합병이 하기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13개가 있고 그중에서 승용차 만드는 게 8개입니다. 근데 지금 형상을 보자면은 토요다하고 스즈키, 스바루, 마스다, 다이하츠는 거의 제휴구나 자회사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나머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남았는데 이 세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도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타가 워낙 탄탄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또 저는 가장 이제 중시하고 있는 게 기업 문화의 융합이 어렵다는 건데 그 제가 다임러 크라이서가 합병한 지 9년 만에 헤어졌거든요. 9년 만에 헤어지기 처음 합병할 당시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요. 르노이사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고요. 스텔란티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스텔란티스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하고 대만의 폭스콘 걸 갖다가 이 폭스콘 스텔란티스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닛산과 혼다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다 규모가 비슷합니다. 지분으로는 차이가 나지만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제일 문제는 엔지니어들이 만났을 때 그걸 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이블로 클라스 때 그랬고 르노이스 때 그랬고 경영진하고 엔지니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하는 게 다릅니다. 경영진은
CFO 개념이 강하고 엔지니어들은 CIO, 뭐 CDO 다른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혼다하고 닛산은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기업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혼다는 오토바이만 1,500만 대를 팔고 있는 회사라서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 재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죠. 이 두 회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이 인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합병이 초청 결정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회사 합병은 일단은 800만 대 생산이라는 숫자가 떠올랐고 시너지 효과가 1조 원이다. 그리고 2023년, 30년경 돼야 이제 효과가 가셔야 된다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닛산이 회복된다고 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합병약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1998년 다이애몬드 클래스가 합병했을 때는 세기의 합병을 그랬습니다. 그 9년밖에 못 갔어요.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 20세기에서 20세기를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두 회사 합병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서양 사람이 100년 만에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